구글에서 구글 맵 서비스를 시작한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전 세계의 호기심 어린 사용자들이 흥미로운 장소를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페루에 구멍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띠의 길이는 약 1.6km 정도로 6,000개 이상의 이상한 구멍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 구멍들은 모두 지름과 깊이가 다른데요. 이 현상은 더 유명한 나스카 문양과는 공통점이 없습니다. 이 장소의 목적이나 건축가 모두 1933년부터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한 비행사가 이 구멍의 항공사진을 발표했어요. 현재 고고학자들은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그럴듯한 이론은 이 구멍이 잉카 제국 시대 때 지어진 저장용 구덩이였다는 거예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구멍띠를 보면 좀 소름이 끼치네요. 이번에는 네덜란드의 인공섬으로 가보겠습니다. 케텔미어 호수에 있는 섬인데요. 위치 핀 아이콘과 똑같이 생긴 섬이에요. 하지만 이곳에 가보면 실제로는 1km도 안 되는 둑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오염된 실트를 저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 다른 섬입니다. 갈레슈냐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연인의 섬이라는 뜻입니다. 이 섬은 이탈리아와 크로아티아 사이 아드리아해에 위치해 있으며 민물이나 어떤 건물도 없는 무인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섬의 소유주들은 수년 동안 이 섬이 인터넷에서 얻은 유명세를 이용하려고 애쓰고 있죠. 긴 황야처럼 보이는 두 선이 심장을 가로지르는 흉터처럼 보인다고요? 하지만 그 이유는 그다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바로 불도저가 남긴 자국이거든요. 이 섬의 주인들은 이곳을 완벽한 결혼식 장소로 만들기 위해 이곳에 올리브 나무를 심고 싶어 한다고 하네요. 더블린의 샴롱 메이즈의 아름다움은 공중에서만 즐길 수 있습니다. 더블린 공항 남쪽의 고속도로 옆에 있는 장소예요. 다음번에 아일랜드에 가게 되신다면 비행기에서 아래를 주의 깊게 보세요. 어떤 경우에도 육로로는 이곳에 갈 수 없거든요. 구글 스트리트뷰에서는 이 미로로 이어지는 도로가 큰 금속문에서 끝나버립니다. 이 문에는 이곳은 사유지이며 개가 지키고 있다고 경고하는 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전 그다지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는 않네요. 여전히 미로에 호기심이 생긴다고요? 영국에 가보세요. 이 거대한 지문의 이름은 핑거 메이즈입니다. 브라이튼 앤 호브의 호브파크에 있는 미로예요. 이 미로는 돌과 석회 모르타르로 만든 공공 조형물이 늘어서 있는 공간인데요. 환경예술가 크리스 두루리가 2006년에 만들었으며 이 조각은 인생의 여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호화로운 유람선을 하나 소개해드리죠. 세계여행용으로도 손색이 없겠죠? 유일한 문제는 이게 진짜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배는 배 모양의 쇼핑몰로 홍콩의 거대한 해시태그 숲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쇼핑몰은 완푸아 정원 한가운데에 지어졌습니다. 옛날 선착장 부지에 지어진 거대한 아파트 단지죠. 이 배는 길이가 110m이고 대여섯 층 정도의 높이예요. 이곳에는 유람선몰 외에도 영화관, 식당, 상점, 심지어 미니 실내 놀이공원도 있습니다. 호화로운 바다 유람선은 아니지만 쇼핑이라도 할 수 있으니 다행이네요. 여러분께서는 세계 지도의 도움을 받아 클레스트럽 호수에서 지리 공부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덴마크의 농부인 쉐렌 폴센은 1944년부터 1967년까지 손으로 이 호수를 만들었어요. 폴센은 돌과 풀을 사용했는데요. 먼저 많은 양의 돌을 호수 가장자리에 놓았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썰매를 이용하여 돌을 호수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봄이 되면 얼음이 녹았고 폴센은 쉽게 돌을 밀어 제자리에 고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호수에 정말 엄청난 열정을 쏟은 게 분명해요. 어떤 돌은 무게가 2톤이 넘기도 했거든요. 이제 세계 지도에는 이 작은 호수와 강이 포함되었습니다. 심지어 여름에는 사람들이 태평양을 항해할 수 있는 미니보트도 다니고요. 18홀짜리 미니골프장, 놀이터, 피크닉 장소도 있습니다. 이제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훨씬 더 신비로운 장소가 숨겨져 있어요. 이 거대한 무늬는 마치 고비 사막에 인쇄된 것처럼 보입니다.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이 무늬는 인간이 창조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화성 우주비행시설의 연구 기술자이자 비행 계획자인 조나단 힐은 이 무늬가 위성 보정용 타깃일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구글맵에서 불포드 키위를 찾아보시면 약간 늘어난 모양의 꽤 마른 새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의 국가적 상징이라는 건 완벽하게 알아볼 수 있죠. 2007년에는 청소 작업을 해서 이 키위새는 새 것처럼 하얗게 보이게 되었어요. 불포드 키위는 1919년 영국의 비컨힐에 있는 석회암에 새겨져 있으며 윌트셔의 석회암에 인물을 조각하는 전통은 기원전 만년에 시작된 신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의 이 탄산칼륨 염전은 정말 대단한 장소입니다. 이 새파란색의 연못은 유타 사막의 젓갈색 토양과 강렬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탄산칼륨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이라고도 하죠. 구글맵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찍힌 염전의 사진을 보실 수 있어요. 위치는 유타주의 모보입니다. 구글 지도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멋진 것 중 하나는 칠레의 아타카마 자이언트예요.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이 지오글리프는 길이가 거의 90m에 달합니다. 지오글리프란 땅 위에 크게 그려진 그림을 뜻하는데요. 보통 바위, 돌, 자갈로 만들어지거나 흙에 새겨지고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 장소는 좀 무서울 수도 있어요. 이 기이한 얼굴이 남극에서 발견되었을 때 열띤 토론과 황당한 이론들이 수없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더 논리적인 설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변상증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거죠. 변상증이란 뇌가 존재하지 않는 구조와 무늬를 보게 만드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구름, 바위, 구조물, 다양한 물체에서 익숙한 무늬를 연결해 떠올리게 되는 거죠. 가까이서 보면 이 얼굴은 눈에 반쯤 가려진 거인처럼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냥 금이 가득한 얼음에 불과하겠죠. 하지만 이게 무엇이든 간에 구글 지도에서 갑자기 이 얼굴을 보게 된다면 누구든지 이상한 생각을 떠올리기 시작할 거예요. 인도의 루나 호수는 약 5만 년 전 소행성이 우리 행성과 충돌했을 때 형성되었습니다. 운석 분화구의 가장자리 너비는 2000m에 달하는데요. 호수 자체는 지름이 약 1200m 정도로 더 작습니다. 사실 한동안 이곳에는 별 특이한 점이 없었어요. 하지만 2020년 6월 로나 호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 호수의 물이 며칠 안에 초록색에서 밝은 분홍색으로 변했거든요. 전문가들은 이 변화가 물속의 염분 증가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혹은 조류 때문일 수도 있고 두 요소의 조합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 로나 호수에서 수영할 엄두가 나지 않네요. 구글어스에서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바다 사막 한가운데에 놓인 거대한 타겟 상징 말이에요. 이건 장난이나 포토샵, 예술 작품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 거대한 상징은 항공사진의 보정용 표적으로 사용되는 표시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바하마의 수중 자동차예요. 꽤 오랫동안 프레시 크릭의 바닥에 놓여 있었는데요. 이 특이한 자동차의 역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불쌍한 차가 어떻게 여기 나타났는지 정말 궁금하네요.